예,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응용역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응용역학의 첫 단어는 힘과 모멘트입니다. 그런데 이 응용역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그림 틀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각 단원별로 공부를 들어가면은 이게 참 그 역학이라는 과목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일단 역학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틀을 이해를 하고 각 단원의 공부를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이렇게 혼돈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역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그 응용역학이라는 과목 또는 이제 뭐 다른 과목들에서는 살짝씩 이제 단원을 바꿔서 어떤 뭐 구조역학이네 또 뭐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은 우리 또 토목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에도 존재를 하고 다른 어떤 과에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 기본 토대가 물리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산수도 되고 수학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쉽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아 정말 이게 쉬운 학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의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화면에 나열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조물의 응력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응력. 구조물의 응력. 스트레스. 이거는 뭐냐면 구조물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외부 외력이 작용을 했을 때 그 외력 때문에 구조물이 그 하중에 의해서 받고 있는 그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력을 토대로 이 구조물이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를 검토를 해야만이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설계는 우리 다른 과목 철근 콘크리트라는 과목에서 더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응력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거죠.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력은 또 다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모든 반향에 다 구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구조물이 잘리려고 하는 전단이라든지 휘어지는 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반향에 따라 작용되는 축반향력이라든지 요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인장이나 압축이냐를 따지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응력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안정성을 여부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전단 응력, 휘 응력, 축 응력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요 부분, 이 부분에서 각 구조물, 라멘, 아치, 트러스, 보 이 구조물에서 일단 먼저 전단력, 그 다음에 휨 모멘트, 그 다음에 축반향력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근데 얘들은 실제 작용하는 힘이 아닌 가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힘을 계산을 해서 이걸 토대로 응력, 실제 하중을 구해내요. 그래 가지고 안정성을 검토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가상의 힘,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 그 기초가 바로 이 힘과 모멘트라는 단원과 단면의 성질이라는 단원에서 그 기초 틀을 배웁니다. 그죠? 또 이 응력을 구하기 위한 기초 틀을 이 단면의 성질과 이 제로의 역학적 성질이라는 단원을 통해서 그 기초 틀을 또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 역학이라는 이 전체의 틀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단원이 힘과 모멘트.
단면의 성질, 제로의 역학적 성질, 이 세 단원이 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 단원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나머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야 되죠. 그럼 또 역으로 표현하면 힘과 모멘트, 단면의 성질, 또 제로의 역학적 성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아니겠지만 주요 내용, 이것들을 숙제를 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못 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큰 틀 속에서 공부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원 따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힘과 모멘트에서 배웠던 논리, 단면의 성질에서 배웠던 논리, 제로의 역학적 성질에서 배웠던 논리가 이쪽에 와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바꿔버려. 이러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물의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평형 조건식이라는 것이 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식이 있어요. 근데 그 식의 개수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정정이고요. 문제 다 못 풀고 못 푸는 게 남아. 그러면 그게 부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식 하나의 그 미지수를 하나를 풀 수 있는데 식이 4개야. 그럼 4개의 미만을 풀면은 다 정정이로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서 싹 뭉탱이로 풀 수가 있는데 다 못 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부정정 구조 해석은 별도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조물의 개론에서 배워가지고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구조물이 보냐, 라멘이냐, 아치냐, 트러스냐, 기타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또 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보가 나눠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보에는 단순보가 있고 캔틀레버가 있고 뭐 네민보가 있고 갤보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기초거든요. 그리고 단순보와 캔틀레버를 더하면 네민보가 되고 거기다 힌지만 집어넣으면 갤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보는 이렇구나, 캔틀레버는 이렇구나. 그 다음에 적용을 해봐. 똑같네. 적용을 해봐. 똑같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근데 왜 어렵냐? 다 따로 공부하는 거죠. 단순보 따로, 캔틀레버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 기본 틀을 중심으로 똑같네 이렇게 확인만 해보는 걸로 공부를 해서 단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가 라멘의 아치의 트러스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적용하는 기본 틀이 바로 뭐다? 힘과 모멘트와 단면의 성질. 그래서 이 기본 틀 전체를 가지고 와서 제로 역학적 성질의 기본과 믹싱이 돼서 보의 응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둥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논리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안정성 검토거든요. 그럼 사용성 검토는 어떻게 되냐? 이거 뭐냐? 안전하다는 거지만 사용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교량을 만들었어. 그런데 지나가려고 보니까 막 균열이 가 있어. 그럼 심리적 불안해서 못 가겠죠. 이게 사용성이라는 개념이죠. 또는 교량을 만들었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한데 교량이 막 이렇게 울쑥날쑥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차가 지나갈까요? 불편해서도 무슨 과방턱도 이런 과방턱이 없죠. 불편해서도 차가 사용을 못해요. 이런 사용성을 검토하는 것들이 이제 뭐 균열이네, 피로네, 처짐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량이라든지 이런 주요 구조물에서는 처짐이 주가 되기 때문에 처짐과 처짐각이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별도 단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정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거를 싸잡아서 하는데 푸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네. 별도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틀은 이 세 단원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그걸 토대로 풀어가는 거.
그걸 토대로 풀어가는 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이 두 개를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좋아요. 별도로 떼내서 얘와 얘에 대해서는. 근데 그 논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틀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것까지도 쉽게 잡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을 하시고 이제 은영역학의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1단원부터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시면 은영역학이라는 과목은 끝까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목은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지 중간이 거의 없는 유일한 이상한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은 은영역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쭉 해보시면 역학이 참 쉽구나 하고 알아졌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자 힘과 모멘트 단원입니다. 힘과 모멘트 단원에서 일장, 물리량 이런 부분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힘이나 물리량을 정리를 할 때는 크기와 반향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반향은 없고 크기만 있는 걸 스칼라량이라 하고요. 방향까지 있는 것은 비읍이죠. 비읍.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힘, 무게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멘트. 이런 것들은 다 반향이 있어요. 그런데 크기만 갖는 거는 산수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길이, 시간, 질량, 속력, 일, 에너지, 면적, 부피,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은 다 스칼라다. 근데 이제 우리 역학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일하고 에너지는 같거든요. 이게 나와요. 그 다음 면적, 부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속력이 있죠. 속력. 그다음 질량이 있죠. 우리 토목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반향이 없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요. 역학에서 방향이거든요. 방향. 이건 반향입니다. 근데 반향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질량은 크기만 있지만 반대로 무게나 힘은 반향이 있다. 속력은 반향이 없지만 속도는 반향이 있다. 일과 에너지는 반향이 없지만 모멘트는 반향이 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에너지 개념이 모멘트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반향이 없지만 변하는 것,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변이는 반향이 있다. 요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혼돈이 오면 공부하기 힘든데 에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일단 숙지를 잘 하시고요. 자, 힘은 뭐냐? 물체가 여기 있잖아요. 힘으로 밀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네. 그죠? 이동이 돼. 그러니까 뭔가 밀었을 때 물체가 위치가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힘이에요. 힘. 물리 시간에 배웠죠? 힘 F는 M 곱하기 A다. M은 질량. 얘는 반향이 없는 스칼라량이죠. 곱하기 A는 가속도.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정도죠. 가속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반향이죠. 벡터예요. 그러니까 힘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이거로 MA다. 그래서 힘을 정의를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다. 반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가고 있는데 톡 치면 반향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또는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버리면 더 빨라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면 느려지고 이런 속도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만 좀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보면 아까 보면 예를 들면 F는 이꼬르 MA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질량 같은 경우는 뭐 킬로그램, 그램, 뭐 뉴턴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아니 뉴턴은 여기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그램 쓸 수 있고 A는 가속도니까 뭐 메타 퍼 세컨드 제곱 단위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1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가속도 1m/s 제곱을 하면 이게 뉴턴이 돼요. 킬로그램 m/s. 근데 그램과 cm/s로 하게 되면 이게 단위 됩니다. 힘의 단위로 F로 할 때는. 그죠? 그래서 뭐 공학적 단위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학적 단위를 우리가 변경을 할 때 주로 쓰는 게 9.8 뉴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목마다 다르긴 하는데 정확히 하고 싶어서 9.81 뉴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크게 0.01 뉴턴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과목이나 그런 내용에서는 이제 9.8 뉴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요 정도까지만 딱 일단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게, 사람의 몸무게, 물체의 무게. 이게 보면 무게는 왜 생겨요? 어떤 물체가 있고 이 물체의 질량이 m인데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잡아당겨요. 그래서 무게가 생겨요. W가. 근데 아까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잖아요.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반향으로 생기는 중력 가속도가 있어요. G가. 이게 고배죠. 유사하죠. 그래서 사실 무게는 무게 자체가 W예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죠. 힘이 약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못 들지만 조금 나간 거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과 무게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같은 개념. 이 중력 가속도가 바로 그 중력이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 상수입니다. 네, 보통 중력 가속도는 9.81 m/s의 제곱이 표준 값이죠. 그래서 아까 뉴턴이 9.8을 쓸 때도 있지만 9.81을 쓸 때도 많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무게와 힘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힘은 F 곱하기 MA였지만, 아니 M 곱하기 A였지만 무게 W는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로 표현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역학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막 이렇게 수학이 엄청난 어려운 걸 막 쓰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씁니다. 그리고요, 삼각함수 중에서 여기를 세타를 하고 A, B, C라고 했을 때요, 이것만 써요. 코사인 세타는 C자를 이렇게 쓰니까 A분의 C입니다. 각하고 직각 있는 부분이 밑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직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높이고, 이건 경사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경사분의 밑변이죠. 사인 세타는 S를 이렇게 쓰잖아요. A분의 B입니다. 경사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T자 이렇게 쓰잖아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C분의 B, 밑변분의 높이다. 그 다음에 비례식 있죠. 비례식. 요거는 각 뭐일 때 뭐는 뭐일 때 뭐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비례식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비례식을 쓴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C, 직각일 때 뭐예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죠? A는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 돼 있죠. 그러니까 사칙 연산 할 줄 알고, 요거 할 줄 알고, 그 다음 비례식은 경우에 따라 이걸 때 이거는 저걸 때 이거다. 굉장히 쉽잖아, 이거는. 요거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살펴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응용역학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미분 적분 필요 없습니다. 미분 적분도 다 이것만 알면 해결하게끔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역학은 수학이다 생각하시고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역학은 수학이 아니라 뭐다? 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열심히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